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익직불금의 농가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112만 농가에 모두 2조 2,700억여 원 상당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어려운 농촌 여건을 고려해 당초 지급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입니다. 기존의 쌀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가 합쳐져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 줄여서 공익직불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직불금과 선택형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직불금에는 0.5헥타르 이하 소농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리고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선택형 직불금에는 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 직불금이 포함되는데 제도 운영과 지급 단가는 기존처럼 유지됩니다. 이 가운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농가 지급이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 첫 농가 또는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 2,75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면적으로는 112만 8천 헥타르에 달합니다. 지급 신청은 115만여 농가가 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신청 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이 10% 감액됐습니다. 그 결과 0.5헥타르 이하 소농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모두 5,174억 원, 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 금액이 개편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금이 1조 2,356억 원 지급된 것에 비하면 올해 1조 397억 원이 더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와 밭을 경작하는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작 규모를 살펴보면 0.1헥타르 이상에서 0.5헥타르 이하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와 농업인에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2.4%를 차지합니다. 개편 전에 비하면 11.8%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또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6,43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가운데 28.3%를 차지합니다. 개편 전에 비해 12.1%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농식품부는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해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다들 어렵잖아요. 특히 농가들은 태풍 피해나 수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주자 하고 지자체랑 저희들 농가는 같이 이제 합심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경관보전 등 선택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또한 이달 중에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날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년도 농업예산 비중과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국가 전체 예산안은 555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안은 16조 1,324억 원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비중도 2.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농식품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체 예산 중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크게 축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필요성과 이 농촌의 어려움을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농업 농촌만 예산을 2.3%고 딴 거는 9%씩 상향 조정하느냐.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촌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지원 대책이 예산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농촌에 사람을 못 구합니다. 대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좀 여기 농림식품부에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해수의 의원들은 배수 개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장의 장마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은 침수 피해를 방지하려면 배수장이라든지 배수를 정비하는 배수 개선 사업이 많이 중요해 보이는데 침수 피해와 그리고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배수 개선 사업에 예산을 일부 정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은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농해수의 의원들은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 공간 재편을 위한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농어촌이 고령화 또 인구 감소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 농어촌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농해수의 의원들은 이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업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확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의 재발로 중단됐던 재입식 절차가 이르면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9일 강원도 화천 사육 농가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며 중단됐던 재입식이 이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ASF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돼지 재입식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농식품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식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요. 농림부에서는 일단은 13일까지가 이제 한 달 방역 기간이니까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논의가 진전된 배경에는 10월 9일 화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20여일 동안 야생 멧돼지에선 ASF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검출된 반면 사육돼지 발병 사례는 없어 3주 동안의 잠복기는 넘겼다는 시각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ASF 긴급 행동지침에 따르면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임상, 혈청 환경 검사를 통해 방역대를 해제하고 생축 이동 제한이 풀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마지막 살처분이 지난달 13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12일부터는 방역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오랫동안 방치된 축사들의 소독 세척 상태를 확인하고 강화된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과하면 재입식이 가능해집니다. 재입식은 지난 9월 합동점검을 통과한 경기 연천의 5곳의 농가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총 대상 농가는 261곳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토마토를 고사시키는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은 추위에 약하지만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토 재배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주는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전남도와 전북도, 경남도와 제주도에서 확보한 273점의 시료 가운데 약 30%에 이르는 81점에서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병에 감염되면 식물체 잎이 노랗게 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심할 경우 식물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치료 약제도 없는 바이러스여서 이 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포장 전체가 초토화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경남 통영에서 병 발생이 처음 보고됐고 이후 전국으로 번지면서 토착화했습니다. 이 병은 주로 담배 가루이라는 해충에 의해 전파됩니다. 담배 가루이는 추위에 약하지만 비닐하우스나 온실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생존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배 가루이를 방제하고 병에 감염된 식물을 조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조기에 없애주는 게 첫 번째 최선의 방법이고요. 이 황화 입말린 바이러스는 담배가루이라는 매개충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에 살충제 잘 뿌려서 없애주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특히 시설 재배 농가는 이 바이러스의 중간 기주식물이 되는 쇠별꽃, 왕바랭이 등의 잡초를 재배 시기 사이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들 잡초가 겨울을 나면 이듬해 다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전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제외한 식물은 눈에 띄는 증상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병을 퍼뜨리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전국의 로컬푸드 지수가 처음으로 개발돼 산출됐습니다. 로컬푸드 지수는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 정도를 수치화한 건데요. 산출 결과 전북 완주군이 2020 로컬푸드 지수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대상을 수상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지수 시범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로컬푸드 지수 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측정해 지수화한 것을 말합니다. 로컬푸드 지수는 1년간 로컬푸드 생산, 소비 체계 구축 등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점수에 따라 S, A, B, C, D, E 등급으로 나뉩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올해 로컬푸드 지수를 측정한 결과 전북 완주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로컬푸드 운동정책을 펼친 지역으로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로컬푸드 1번지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완주군의 평가 내역을 살펴보면 인구 10,000명당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 수가 약 187.5명입니다. 전국 평균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 수가 약 24.6명인 것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비중은 44.1%로 각 지자체 중 로컬푸드 생산 기반 구축과 지역 먹거리 공공조달 면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완주군은 농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언급되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연관 신규 고용 인원은 41명으로 전국 평균 약 5명과 비교하면 7.5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이번 시범 측정 결과 S등급을 받은 전북 완주군과 A등급을 받은 전남 나주시, 충북 옥천군의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 지역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산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서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고 또 지역민의 건강권과 먹거리 보장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소비자 시민 모임은 2021년부터 지자체 로컬푸드 현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파프리카가 오는 7일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파프리카는 전북 김제에서 재배한 파프리카 1.7톤으로 레드, 미니 등 다양한 품종으로 구성해 중국 프리미엄 유통 매장에 공급 판매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매주 1~2톤의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할 예정이라며 한국산 파프리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품질 관리 등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땅끝 해남 웰빙 고구마 산업특구가 정부의 2020년 우수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남 고구마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재배 면적과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제42호로 등록돼 지역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남군은 2010년 땅끝 해남 웰빙 고구마 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고구마 생산 자원화 등 3개 특화 사업,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고구마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최근 장성군청에서 아열대 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앞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아열대 작물 관련 대량 생산 기술과 기능성 성분 추출 및 가공 기술을 습득하고 등록 인증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성군 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을 현재 13헥타르에서 오는 2023년까지 20헥타르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 북서부 채셔주 소재 육용 종개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데 따른 겁니다. 수입 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류와 병아리, 가금 종란과 식용란,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 가금 생산물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톡 쏘는 맛이 일품인 겨울 별미 갓김치가 생각나는데요. 갓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환절기 면역력 증진에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갓의 영양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잘 익은 갓김치 하나면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우게 되죠. 특히 겨울갓에는 비타민C와 시니그린 등 각종 성분이 풍부해 환절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갓은 다양한 한방 문헌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약재로도 쓰였는데요. 본초 강목에선 폐를 통하게 하며 가래를삭이고 가슴을 이롭게 해 식욕을 돋운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갓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 때문입니다. 시니그린은 입맛을 돋우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갓의 시니그린 성분은요, 호흡기 질환 예방과 또 항암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토종 붉은 갓은요, 시니그린 성분이 풍부해서 위암이나 유방암 등의 종양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갓은 뼈 건강에도 좋은 채소인데요. 일명 칼슘 채소로 알려진 시금치보다 무려 4.8배나 높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좋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과 엽산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갓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갓이나 청갓은 보통 양념으로 배추김치 담을 때 양념으로 쓰고요. 홍갓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청갓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갓은 색깔에 따라 홍갓과 청갓으로 나뉩니다. 매운맛이 강한 홍갓은 갓김치로, 매운맛이 약한 청갓은 동치미나 백김치에 주로 사용합니다. 갓은 데치면 톡 쏘는 맛을 더욱 살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톡 쏘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갓 된장 무침을 만들어 봅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깨끗이 씻은 갓을 데친 후 헹굽니다. 헹군 갓을 찬물에 5분간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합니다. 두부를 손으로 으깨고 물기를 꽉 짜줍니다. 된장, 고추장, 액젓과 다진 마늘, 매실청을 섞어 만든 양념장에 두부와 갓을 함께 무치면 아삭한 갓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김장을 앞두고 갓을 대량 구매했을 때는 무엇보다 보관이 중요한데요. 보관할 때는 키친타올로 밑동을 감싸고 세워서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